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많아가지고 어제는 수업을 못했어요. 저쪽 김해 장류하고 차원 쪽은 뭐 시내버스도 못 다니고. 자, 오늘 우리가 54쪽 갈 차례네요. 54페이지 갈 차례입니다. 이쪽은 쫙 이렇게 앉으셨어요? 이쪽 안 앉으시고? 아, 저거 때문에요? 자, 54페이지 불공정행위 104조 가보죠. 관련 조문 보세요. 거기에 당사자의 궁박, 거기에 심표 하나 있죠, 그죠? 심표가 궁박하면 심표라는 걸 조심하고요. 법률 용어에서 이 심표도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궁박의 심표, 그다음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중 한 개만 갖춰도 된다는 거죠. 꼭 세 개 다 갖출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주에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다. 폭리행위는 무효다 이거죠. 이게 이제 경제적인 정당성이 없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103조에 예를 든 건데요. 103조 저 먼저 봤던 103조. 자, 폭리행위. 자, 불공정 계약, 불공정 행위는 무효다. 이 요건이 이제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자, 보죠. 예를 들면 갑이 이제 폭리행위 피해자가 될 사람이고 조금 있다가, 자, 을이 폭리를 취하는 폭리자입니다. 되게 폭리는 사채업자들이 많이 취하죠. 자, 그러면 이제 폭리행위의 객관적 요건은 객관적. 자, 객관적 요건이, 자, 주는 걸 겁부라 그러죠. 겁부. 반대로 받는 걸 반대급부라 그래요. 반대급부.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약간이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현저한 불균형. 근데, 자, 갑이 이제 땅이 있는데, 이 1억짜리 땅이에요. 1억짜리 땅인데, 자, 그런데 이제, 주관적 요건 갑니다. 1억짜리 땅인데 을이 이제 이걸 3천만 원에 산다는 겁니다. 3천만 원. 근데 1억짜리 땅을 주고 1억짜리 땅에 등기를 넘기고 돈을 3천 받으면 이 사람은 3배 이상의 3.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죠. 이 사람은 3배 이상의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주관적으로 이 피해자가 이제 궁박 상태에 있다는 거죠. 궁박은 급박한 공궁 가난함이죠. 궁박을 많이 줄 줄 아는데, 오늘 경제적 궁박이 하나지 않고 심리적 궁박, 왕따도 포함된다는 거죠. 심리적, 정신적 궁박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경솔 상태에 있거나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거나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피해자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폭리자의 주관적 요건은, 폭리자는 이 피해자가 이런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일단 알고 얘가 이용한다는 거죠. 이용하겠다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요건을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요 세 가지를 갑이 입증했을 때 이게 이제 폭리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약간이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나가보죠. 그러면, 자, 2번 요건에서 1번, 동그라미 1,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약간이 아니라 현저한 불공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현저한 불균형. 자, 판례와 다수설은 법률행위시 기준으로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계약한 요때를 기준으로 1억과 3천만 원 현저한 불균형이죠. 법률행위 할 당시 기준으로 현저성을 판단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주관적 요건으로는 피해자의 궁박이나 또는 경솔이나 또는 무경험을 이용했어야 됩니다. 자, 줄한 거 보죠. 궁박의 개념. 궁박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걸 모두 다 포함한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판례학습 1번 볼까요?
민법 제104조 소정의 자 궁박의 개념 궁박이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요 궁박을 자주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냐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현저한 불균형 기준은 객관적 요건이니까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입증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판례학습 거기 한번 보죠.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추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돼. 아니하므로 심표 불공정 행위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무효 주장자 갑이죠. 갑 측에서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했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누가 증명한다고요? 피해자 갑이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증명했어요. 그러면 가로 열고 3번에 효과는 1. 절대적 무효입니다. 불공정 행위는 절대적 무효니까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대항할 수가 있다. 절대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번에 급부의 효력이 문제인데 우리 전번주 봤던 103조는 둘 다 싸가지 없으니까 첩계약이 됐거나 도박계약이 됐거로 아파트를 넘겼다.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을이 만약에 준 것도 둘 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니까. 근데 지금 104조는 조금 달라요. 104조는 이 폭리자는 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폭리자가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피해자가 준 거. 자, 피해자. 이 사람은 뭐 잘못한 게 없죠? 피해를 당한 사람이니까. 자, 피해자. 이 사람은 이제 등기가 넘어갔다고 해서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결국은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폭리자는 이미 준 3천만 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거기에 2번 보죠. 급부의 효력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죠? 누가 나쁜 짓 했죠? 폭리자 쪽에만 있으므로 746조에 해당해서 피해자는 피해자 갑은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폭리 행위를 가한 자, 폭리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한 부분을 뭐하지 못한다?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을 못하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인정되지 않고 또 같은 취지에서 법률 규정으로 법정 추인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에 이제 입증 책임은 다 입증하라 그랬죠? 이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효 주장자, 여기 피해자 갑이죠? 피해자 갑이 주관적, 객관적 요건과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왜? 추정되지 않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 6번 좀 5번 판단 기준. 자, 여기서 아까 심표 조심하라 그랬죠? 자, 만약에 대리인이 폭리행위를 했다면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합니다.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거꾸로 잘 내요. 판단 기준 보죠.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 법률행위 시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표. 궁박 상태 여부는 누구 표준이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꾸로 잘 냅니다. 일단 궁박을 먼저 정리하세요.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 본인 기준.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이제 그
104조의 적용 범위에서 이 104조가 폭리행위가 적용 안 되는 거, 즉 폭리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거 두 개는 기억해야 돼. 1번에 2번 무상행위는 폭리행위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예컨대 무상행위는 원래 이제 그 폭리행위가 되려면요, 주는 것과 급부와 반대 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상행위는 한쪽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정의한다. 을에게 정의는 공짜로 주는 거죠. 이 무상행위는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게 없잖아요. 받는 게 없으니까 불균형을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정의와 같은 무상행위는 아예 불균형이 성립할 수가 없다. 적용이 없다. 그리고 3번 강제를 치우고 그냥 경매 갑니다. 경매는 법원이 관여하니까 104조 적용이 안 됩니다. 불균형이 성립할 수가 없다. 불공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거 두 개 기억해야 된다. 첫째 뭐라 그랬죠? 무상행위. 두 번째 경매는 불공정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 좀 조심하고요. 자, 그러면 그 확인학습 문제에서 요게 답이 1번인데 요게 설명을 안 하고 왔던 거예요. 54페이지로 와보세요. 54페이지 맨 밑에 판례학습의 3번입니다. 아직까지 판례는 단은 아직 안 봐도 좋아요. 그 판례학습 3번 무경험은 경험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무경험을 의미합니다.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 아니고 한번 읽어보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다 이거죠. 일반적인 경험 부족이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 이걸 거꾸로 해서 답을 한번 냈죠. 자, 다음 페이지 와보세요. 그럼 문제 풀릴 거예요. 확인학습. 자,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것. 자, 답이 1번인데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거꾸로 됐죠, 그죠?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답이 1번이었고 2번 자주 나오는 거네요.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주관적 조건 3개 중 1개만 있으면 되죠.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3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경쟁을 잃었다고 하여 추정되는 건 아니죠. 곧 그것이 공박 등등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자, 거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7번의 그 법률행위 해석은 요거는 3월달 가겠습니다. 지금 막 굉장히 어려워요. 뭐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지나갑니다. 쭉 어디까지 가느냐. 자, 그러면 70쪽으로 갑니다. 의사표시. 자, 지금까지 한 게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배웠어요. 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서 목적에 이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까지 온 겁니다. 이 사회적 타당성이 103조하고 104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뭐죠? 의사표시를 이제 배우러 갑니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깊이 갈 필요 없고요. 자, 의사표시는 쉽게 얘기해서 마음속의 의사를 자, 의사. 자,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 이걸 내심적 의사라고 그래. 내심적, 마음속의 내심의 의사를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표시행위를 의사표시라고 그래. 외부적 표시죠. 그럼 대개 이제 법에서 왜 자기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원하는 거. 자기가 무슨 권리를 원하고 뭘 주겠다는 거죠. 권리 의무를 알리는 게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갑이 내가 우리 집을 1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의사를 결정하잖아. 그 의사 결정은 자, 얼마 받겠다는 거예요? 돈 1억 받을 권리. 그리고 그 대가로 가옥 주겠다. 이걸 결정한 거죠. 그럼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거죠.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표시합니다. 내가 1억에 팔겠다. 그러면 너가 돈 1억 받고 집을 주겠다는 걸 알죠? 을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나는 좋다. 네가 원하는 돈 1억 주고 집 사겠다고 표시해서 이제 매매 계약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가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는 정상은 원래는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하고요. 표시가 일치하는 거 이게 정상이죠. 정상적이죠. 정상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언행 일치하라는 거죠. 말과 표시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정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이거죠. 이게 이제 불일치했을 때. 근데 갑이 내가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결정해 놓고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집을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했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을 때 요 잘못된 표시를 자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어른의 귀에 들리는 게 얼마가 들려요? 1,000만 원에 들려요? 1억에 들려요? 1,000만 원에 들리잖아요. 내가 1,000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1,000만 원이 유효하다면 1,00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니까 갑은 돈 1,000만 원 받고 소유권 넘겨야 돼요. 이게 만약에 무효라면 계약이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그랬을 때 사실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갑이 잘못한 거야? 을이 잘못한 거예요? 갑이 잘못했죠. 자기 책임져야죠. 이게 원칙은 유효가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넘기면, 제2절에 맨 밑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겁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3개예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 여기 이제 107조, 108조, 109조입니다. 자, 107조, 108조, 109조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동의해 적어 보세요. 의사와 표시의 불 이퀄 의사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없다는 거야. 흠결. 예컨대 그죠? 자, 조금 전에 했지만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자, 1,000만 원에 팔겠다고 표시했죠. 그러면 1,000만 원하고 일치하는 1,000만 원의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엉뚱한 의사만 있지 표시와 일치하는 마음속 의사는 없다. 그래서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같은 말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없는데 잘못된 의사는 있어도. 자, 그러면 이 의사가 흠결되는 데 대해서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데 대해서 자, 갑 혼자 이 불일치를 혼자 알고 있다. 아니면 갑과 을과 둘이 짜가지고 둘 다 이 비정상을 알고 있다. 또는 갑이 아예 모르고 있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107, 108, 109 갑니다. 오른쪽에 2번을 1번을 1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한자로 써서 비진이 표시 같은 말 적어보죠. 이게 단독 거의 표시입니다. 혼자서 거짓말로 표시한다는 거죠. 단독 허위 표시. 자, 진이 아닌, 자, 진정한 의사가 없다는 거죠. 진이 아닌 같은 말 한자로 비진이 아닐 비자 비진이. 진이가 없다는, 진정한 의사는 없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갑이 이 집을 공짜로 주겠다 청의할 의사는 없어요. 진이가 없어요. 진이가 없다. 아닐 비자 진이가 없다는 거죠. 진이가 없는데 자, 갑이 거짓말 을려를 꼬시기 위해서 이 가옥을 청의하겠다고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 그러니까 진위는 없고 표시만 있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자, 일치하는 진위는 없다. 비진이 표시 갑 혼자서 이제 거짓말로 표시한다는 거죠. 단독 허위 표시. 요놈이 잘못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이거는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을려가 이제 갑이 거짓말로 표시한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다. 자, 알았다는 우리 한자로 악이라고 알았다. 알지.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있었거나 과실. 요때는 악이나 과실은 보완해. 요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107조 보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관련 조문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 이걸 한자로 쓰면 비진이, 거짓말, 비진이를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은 유효하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뭐했거나 알았거나를 한자로 쓰면 뭐라 그랬죠? 악이.
어떤 사실을 알았다 악입니다.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과실이라 그래요. 주의했으면 알았을 텐데 부주의해서 몰랐다는 거죠. 악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효다. 그리고 제양 전항의 의사표시 전항 그러면 제1항인데 앞항 제목으로 바꿔 읽으면 돼.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맨 밑에 72페이지 있죠, 그죠? 그 맨 밑에다가 좀 적으세요. 글자를 좀 작게 해서 네 줄을 적을 거예요. 네 줄, 5줄이네요.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4개가 있어요. 의사표시. 자, 외우는 방법은 자, 1, 2, 3, 4. 자, 요게 이제 107조. 107조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 원칙은 유효합니다. 자, 4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그 다음에 의효, 예외적, 무효. 예외적, 무효. 4개의 공통점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것 때문에 이제 매년 한 2-3문제가 나옵니다. 107, 108, 109, 110. 108조가 이제 둘이 짰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라 그래요.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둘이 짜가지고 거짓말하니까 무효입니다. 다음 3번째가 109조 착오. 착오 이하는 착오는 취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4번째가 110조 사기 강박. 사기하고 강박. 사기 강박도 취소. 자, 암기하는 방법은 자, 머리까지 따면 이제 진통 작사 이렇게 합니다. 진통 작사는 유무무 취치 이렇게 유무 취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림을 그리면 선의는 시옷이니까 삼각형이니까 선의의 제3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이라 그래요.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요 공통점 때문에 2-3개 매년 냅니다. 머리가 따서 좀 외워줘야 돼. 진통, 작사, 유무, 취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매년 2-3문제 나와요. 진통, 작사, 유무, 취치는 누구에 대항 못한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렇게 적어놓고 이제 107조는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뭐했거나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다.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총칙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자, 총칙이 좀 어려워요. 근데 총칙을 일단 교과서가 어떻게 써지냐면 제목이 1의 2 요건 3 효과 4 이제 기타가 적혀집니다. 자, 그럼 출제는 자, 효과에서 10문제 중에서 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결국은 의의와 효과를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나머지 이제 요건 기타에서 이제 한 문제씩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10문제가 구성이 돼요. 결국은 총칙 배우는 의의와 효과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의 효과 한 10번 읽고 이걸 한 2-3번만 읽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 다 읽으려고 그러는 양만 많지. 점수는 안 나오고. 그리고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하냐 맨날 물어보고 앉았고. 일단 요걸 이제 이게 바로 의 효과예요. 진의하는 자 표시는 효과가 뭐 유효, 예외적,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착오, 취소, 사회강박, 취소. 이렇게 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2-3문제 나옵니다. 자, 의 설적 보죠. 의는 불일치를 혼자 알고 있는 거죠. 자, 의 비진의 표시라 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줄임 표의자입니다. 표의자 갑 자신이 내심의 효과자를 줄이면 그냥 의사, 내심의 효과사와 외부에 대하여 한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혼자 거짓말 한다는 거야. 단독 허위표시입니다. 즉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의 상응 같은 말 일치하는 내심의 효과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의사의 흠결이죠. 의사의 흠결. 자, 비진의 표시는 거짓말, 혼자 거짓말하면 잘못했으니까 유효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인지 가능성, 즉 알 가능성이 있으면 과실이나 악의가 있으면 무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 요건은 큰 제목만 정리하면 돼. 한번 가보죠. 요건에서 중요할 거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표시와 진위가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일치하지 않아야 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표의자가 스스로 이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4번에서 이러한 불일치하는 이유나 동기는 요하지 않습니다. 동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심심해서 하든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3번의 효과는 1. 원칙은 유효라 그랬죠. 원칙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자서 거짓말로 표시하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으로 상대방 예외적으로 뭐 할 때 무효라 그랬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한자로서 뭐라 그랬죠? 악의. 어떤 것을 아는 걸 악이라 그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과실. 자, 열심히 봤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과실로 몰랐다는 거야.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을 경우 과실의 경우는 무효가 된다. 자, 그리고 우측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중요 표시 줄걷고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예외로 무효가 되는 경우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 못하니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요거는 108조에 가서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시고 어디 가느냐 77페이지 3번에 통정의 표시를 합니다. 자, 1, 2월 가정은 빨리 의를 정리해야 돼. 의. 자, 통정의 편 둘이 짰다는 거야. 자, 108조는 중요 표시하세요. 108조가 더 많이 내요. 자, 조금 전에 봤던 107조 비진의 표시는 갑 혼자 거짓말하는 거야. 자, 을료에게 이 가옥을 정의할 의사는 없어요. 공짜로 주겠다는 의사는 없는데 심심해서 그냥 정의하겠다고 표시만 한 거죠. 거짓말로 표시했으니까 원칙은 유효하니까 소유권 넘기라는 거죠. 근데 을료가 만약에 얘가 거짓말로 표시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항상 우리 법은 악이나 과실인 이런 사람 보호를 안 해요. 보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다. 무효니까 가하고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갑 혼자 거짓말한다. 근데 지금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짠다는 거야. 갑도 거짓말로 표시하고 을도 거짓말을 해요. 둘이 짜가지고 거짓말하니까 이건 무효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통정의 표시 대표적이네. 통정은 이 통할 정자, 뜻정자, 뜻이 통한다는 거야. 거짓말 한다는 걸. 통정. 자, 가봅니다. 되게 재산 숨길 때 많이 사용해요. 근데 반드시 동기나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동기가 뭐 재산을 숨기든 심심해서 하든 놀리려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동기는 불문합니다. 예컨대 가보죠.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A가 갑한테 돈을 10억을 빌려줬어요. 10억 채권자죠. 자, 돈 빌려주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랬죠? 돈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소비대차 채권자, 소비대차 채무자. 또는 빌려주니까 대주, 빌리니까 차주라고도 하죠. 채무자가 이제 돈을 빌렸으면 나중에 이제 사업의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변제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리금 변제를 못하고 곧 부도가 날 것 같아요. 부도가. 이제 부도 날 것 같으니까 A가 이제 이 원리금을 받기 위해서 갑의 재산을 뒤져보니까 요 집안채에 있더라, 이게. 그러면 A가 이제 이 가옥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 이제 강제집행 당하면 이제 갑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제집행 안 나가려고 이 재산을 숨기려고 합니다. 갑이 친구인 을을 찾아가요. 친구를 찾아가 친구야, 아 큰일 났다. 나 이 사업하다가 이거 우리 집 이거 강제집행 당할 것 같은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네 앞으로 소유권 좀 하자. 그러면서 자 거짓말을 둘이 짜는 거죠. 통정. 둘이 짠다. 통정 같은 말, 통정, 합의, 양해, 지금 동의어입니다. 짜고, 요 네 개 중에 한 글자가 나와야 돼. 통정, 합의, 양해, 짜고 이제 갑이. 자, 사실은 이 사람이 매도에 의사가 없어요. 매도에 의사가 없는데 파는 것처럼 매도에 표시하는 거죠. 불일치죠? 을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는 매수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요. 없는데 매수한 것처럼 표시를 하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통정에서 청약 허위 표시, 통정에서 성락 허위 표시에서 가장된, 거짓말을 가장이라고 그래. 가장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듭니다. 매매계약서를 만들어서 요걸 등기 원인 정서로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기는 거죠. 자, 그럼 등기부 한번 가보죠. 자, 실제 소유자는 이제 갑인데, 여기다 이제 을 앞으로 거짓말로 이제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뭐 등기 원인에다가 이제 가장 매매, 그럼 각하니까 그냥 진짜처럼 매매 이렇게 적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인 청약과 성락으로 매매했으니까 당연히 무효계약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했지만 요 채권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물권 등기도 당연히 무효 등기죠. 자, 무효 등기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부에는 마치 누가 소유자처럼 돼 있죠? 을이 소유자처럼 돼 있어요. 그럼 제3자는 제3자 병은 누구를 소유자로 믿겠어요? 다 을을 믿죠. 얘네들 둘 말고 다른 사람 다 을을 소유자로 믿어요. 등기부에 소유자 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무이라고 하면 글자가 없으니까. 판사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병원이 이제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닌데 이 사람 소유자를 믿고 이렇게 샀다는 거죠. 매매해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3 소유자 병이라고 등기했을 때 이 병이 선이라면 보호된다는 거죠. 자, 선의의 뜻은 뭐죠? 선의는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걸, 즉 무효인 걸 모르고 산 사람은 보호된다는 거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보호가 된다. 반대로 이제 선의의 반대말 악이라고 그러자. 우리가 법에서 선의라는 개념과 악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자, 선의는 모르는 거야. 선의, 모르는 것, 부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걸 선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악의는 진짜 알고 있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악의가 좋지만 법에서는 선입니다. 이 악의는 보호가 안 돼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고 악의의 병은 보호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 등기가 이렇게 병에게 넘어갔을 때 이 병은 선의로 추정이 돼요. 선의로 추정된다. 자,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 책임이 면제가 돼. 그래서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갑이 이 병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갑이 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이 등기가 말소돼요. 남의 마음을, 남의 악의를 어떻게 입증해? 거의 불가능합니다. 99.95% 병이 소유권에 치러가는 거죠. 자, 추정되니까 이 사람이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갑이 요거 말소하려면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 자, 그 점을 조심하세요. 선임은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입장에서 요걸 경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요게 무효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A가 이렇게 팔아먹기 전에 빨리 이걸 요즘 채권자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등기 찾아와서 빨리 강제명의를 해야 돼. A는 빨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다. 어른 빨리 팔아먹어야 또 안 뺏겨요. 선의에게. 그런 점을 잘 정리하면서 정리하죠. 108조 통정한 허위의사표시 더 줄이면 통정의표시. 제1항 상대방 을과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둘이 짰으니까 갑과 을이 둘 다 짰으니까 무효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제목으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누구에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1의 상대방 을과 통정하여 하는 진이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그래요. 107조 비진이 표시는 둘이 안 짜고 단독 허위표시고 108조 둘이 짜가지고 하는 통정 허위표시입니다. 자, 예컨대 세 번째 줄 나오네.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예컨대 압류를 치우고 그냥 강제집행으로 바꿔주세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을 하고 부동산에 이전 등기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 그래요. 매매했다 그러면 가장매매. 저당권 설정이다. 가장저당권 설정. 그런 것을 가장행위라 그럽니다. 다음 가로 2번의 요건에서는 자 동그라미 2번 표시행위로부터 추단 같은 말 추측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표시와 진위의 불일치를 표의자갑이 스스로 뭐 하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음 장 하나 더 정리할게. 동그라미 4번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상대방과 뭐 해야 돼? 합의해야 돼. 합의. 진위와는 다른 의사표시하는 데 관해서 상대방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동의어 적어보세요. 합의, 양해, 통정, 짜고 그 4개 중 한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통정한다, 짠다, 합의한다, 양해가 있어야 한다. 그게 107조와 차이야. 107조는 혼자서 허위 표시하면 되는 거고 108조는 둘이 짜고 허위 표시를 해야 돼요. 마지막 5번은 자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동기는 따지지 않는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른쪽으로 옵니다. 가르고 4번 효과. 자 효과는 1. 자 당사자라는 개념은 항상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얘기입니다. 자 당사자 그러면 갑과 을이 자 법률행위 하죠. 자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99.99%가 뭐라 그랬죠? 계약이라 그랬죠. 자 갑과 을이 당사자예요. 만약 갑이 사망했다 상속인, 을이 사망했다 상속인도 당사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는 이제 108조가 무효죠. 그러나 누구한테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게 무효라고 대항 못한다. 자, 갑니다. 당사자 간에 1.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갑과 을은 무효다. 무효. 자, 무효는 저번주에 했죠. 자, 갑과 을이 가장 허위 표시는 무효였어요. 무효니까 이제 법률행위를 자, 이행 전, 이행 후로 나눠야 되겠죠. 무조건 무효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행 전에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 후는 무슨 이득이죠, 이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사 언제나 뭐요? 따라서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즉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이거죠. 무조건 무효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행 전에는 뭐 할 의무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한 후라면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앞에 선이란 말로 선의의 제3자 보호 이렇게. 누구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자 그러면 제3자의 범위 기억하죠. 통정의 표시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자, 줄고 나간다. 제3자라 하면 당사자 갑과 을과 그의 포괄성계인, 포괄성계인 가로 열고 상속인, 포괄성계인 가로 열고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심표. 허위 표시기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를 말합니다. 자, 제3자란 누구를 빼고 당사자와 포괄성계인을 빼고 나머지 새로운 이해관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나오죠. 예컨대 제3자 가장매매의 매수인 을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전등한 자 병 또는 매수인 을로부터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 설정받은 자 병이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항상 이 제3자는요, 요 당사자 갑과 을과 이 포괄성계인 이외의 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통정의 표시가 1월 1일 날 있었다. 그럼 이거는 1월 1일 이후에 발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포괄성계는 당사자입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면 그러면 참고가 나와요. 참고는 그냥 중요 표시를 해놓고 아직 외우지는 마시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제3자가 선의해야 돼. 그 선의의 뜻이 나오죠. 선의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악의. 자, 선의는 기억, 선의의 의, 땡땡. 선의란 알지 못하는 거야. 선의란 의사표시가 여기서는 허위 표시임을 제3자가 알지 못하는 걸 선이라 그래. 알지 못하는 것.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D가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은 추정된다고 그러죠. 땡땡 주로 나간다. 제3자의 선의는 뭐되므로 추정되므로 심표. 무효 주장자 갑이 제3자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법에서 제3자가 나오면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 주장자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리얼 내려옵니다. 무과실은 요하지 않습니다. 땡땡. 제3자는 선이면 족하다 그래서 충분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가리고 4번 옵니다. 통정의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권자 취소권을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채권자 A가 돈 빌려준 A가 이 통정의 표시를 취소해가지고 취소해서 소유권 등기를 갑한테 찾아와서 강제 입행하려는 거죠. A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죠. 통정의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인정합니다. 줄거 나간다. 판례는 통정의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 4 차고 갑니다. 자, 다시 가면 107조 비진이 표시는 혼자서 거짓말하니까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108조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가지고 둘 다 거짓말하니까 무효. 다음 차고 갑니다. 차고는 이 표시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갑이 모르고 있는 거야. 갑이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것을 차고라고 그래요. 착각이라고 그래요. 착각. 차고. 자, 모르고 있는 겁니다. 109조 차고는 자, 누구나 사람은 착오를 해요. 누구나 착각한단 말이야. 누구나 착오를 하니까 원칙은 유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만 중대한 착오만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에 줄거보세요.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부분의 착오만 취소한다고요? 중요 부분의 착오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에 무슨 과실이 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취소하지 못해요. 착오는 결국 출제가 뭐가 중요 부분이냐, 뭐가 중과실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
즉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또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 의는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자, 읽어보면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자,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사와 진위, 즉 내 마음속에 있는 내심적 효과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 표시로서 표의자 자신이 알고 있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였어.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의사, 이걸 내심적 효과사라 그래. 마음속에 결정한 내심적 효과사를 1억으로 결정했는데 편지를 쓸 때 잘못 써가지고요 1,000만 원에 판다고 표시했어요. 이게 이제 이 불일치하고 있어. 불일치하는데 갑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 착각해서. 자, 이걸 착오라 그래.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 이 의사를 길게 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라 그래요. 마음속에서 결정한 효과 의사,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이 표시는 표시 위에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 그럽니다. 길게 얘기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 불일치를 갑이 모르고 있으면 착오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가려고 2번 내려왔어요. 착오의 유형은 그렇게 출제를 많이 안 되는데 결국은 착오가 일어나는 게, 자,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표시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 두 가지죠. 이 표시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 그러고,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착오를 내용결정 잘못해서, 그래서 내용의 착오라 그래. 착오는 결국 내용의 착오 아니면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자, 1.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불일치가 생기는 거. 예컨대만 기억해보세요. 예컨대 매매계약서에 60만 원으로 쓸 것을 잘못해서 90만 원으로 표시했죠. 표시를 잘못했죠. 이걸 표시상의 착오라 그래요. 시험은 안 나와요. 오늘 이번에 내용의 착오는 내용 결정을 잘못한 게 내용의 착오예요. 예컨대 보세요. 두 번째 줄. 자, 파운드하고 달러가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가치가 달라요. 다른데 이 사람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100파운드로 표시해야 될 것을 100달러로 표시했대. 이건 내용의 착오가 되죠. 자, 근데 3번 중요표시. 시험은 동기의 착오가 출제가 돼요. 중요표시만 해놓고 아직 동기의 착오는 설명을 안 합니다. 일단 중요표시는 동기의 착오가 중요해요.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요건 갑니다. 요건. 찾았어요? 요건에 1.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무슨 부분에 착오만 취소할 수 있다고요? 중요 부분에 착오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그냥 경미한 착오는 취소를 못합니다. 자, 그럼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중요 부분의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 말을 한 사람을 표의자라 그랬죠? 표의자가 자기가 중요 부분을 입증해야 취소가 가능해요. 자, 그럼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에 중요 부분에 관한 판례 있죠? 요거는 이제 자주 출제하는 게 나중에 암기가 돼야 됩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 예컨대 당사자의 착오는 저 제목만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대개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중요분 사람. 친구한테 돈 빌려준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파사 한 잔 빌려주고 이런 걸 중요분의 착오죠. 그 다음 밑에 이제 목적물에 관한 착오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중요분의 착오죠. 자, 그 정도면 일단 해놓고요. 차후에 암기하는 부분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중요합니다. 자, 중요 부분의 착오는 자, 취소는 자,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를 취소라 그래. 자, 취소는 취소한다는 말, 취소 전에는 법률행위가 유효해요. 전화해서 취소한다. 취소 후에는 무효가 돼.
취소 후에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소급이라 그러죠.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든 의사표시를 취소라 그래요. 그럼 왜 그러면 취소하겠어요? 자, 갑이 이 계약을 체결해서 즉 법률행위를 했어요. 이 법률행위가 자기한테 이 법률행위가 유리할 때 취소하겠어요? 불리할 때 취소하겠어요? 불리할 때 취소하는 거예요. 왜?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불리할 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민법은 경제란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으로 불리할 때 취소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를 못해요. 그게 이제 5번 얘기입니다. 착오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는 취소를 못해요. 자, 읽어나간다.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착오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와 결과적으로 착오가 없는 경우, 이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는 취소를 못해요. 예컨대 나오죠.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정을 하였더라도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가압류 등기가 무효다. 그럼 손해본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는 중요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못합니다. 애울 때 중요분을 경제적 불이익이 크면 중요분이 된다는 겁니다. 차후에 좀 암기해 나가고요. 다음 2번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잘못은 고의는 일부러 100% 알면서 하는 게 고의고, 그 다음에 과실은 한 50%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50% 잘못, 100% 잘못, 고의. 요 중과실은 한 무거운 과실이야. 무거울 중죄. 이 과실은 가벼울 경자를 줄여서 그냥 과실이라고 그럽니다. 중과실은 무거운 과실, 무거울 중자. 중과실은 한 80%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주운전 같은 게 중과실이죠. 자,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해요. 잘못이 크니까. 의의 갑니다. 의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때는 비록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무슨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고요? 중대한 과실. 자, 중과실. 자, 중과실이라 하면 한 80, 90% 잘못했다는 거예요.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대응하여, 자, 쭉 나간다.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중과실이라. 그러니까 현저한 과실을 중과실이라 그래요. 자, 이 중과실 입증 책임을 자존합니다. 중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바로 밑에 줄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대표적인 우리 이제 판례를 보면, 자,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천부지더라. 이게 대표적인 중대한 과실이죠. 농지는 평당 만약에 한 100만 원 가는데 하천부지는 뭐 만 원도 안 갑니다. 엄청나게 경제적 불이익이죠. 그래서 갑이 이제 이게 이제 토지 현황의 착오라 그래.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하천부지더라. 그래서 갑이 이게 이제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했어요. 부분을 입증해서 이제 갑이 취소를 주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을은 요걸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상대방 을이 그래 갑아, 너는 이게 중요분의 착오는 있겠지만 요 착오한 데 대해서 네가 갑 너의 중과실, 갑의 중과실을 을이 입증하게 되면 취소를 못해요. 자, 요걸 많이 낸다. 갑의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입증하면 취소를 못합니다. 이걸 많이 출제해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그럼 2번만 외워야 돼. 중과실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 나옵니다. 중과실 판례.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쭉 나간다. 토지상에, 토지 위에 공장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죠. 자, 을이 땅 사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공장. 그러면 이 땅 위에 공장 건축이 되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이 알아봐야 됩니다. 관할관청이 알아보지 않고 덜컥 매수했는데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니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 외워야 될 판례입니다. 토지 위에 공장 건축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거 좀 반대 외워집니다. 워낙 자주 출제하는 판례입니다. 다음 이렇게 입증해서 오른쪽 갑니다. 4. 효과. 효과는 자 1. 제3자에 대한 관계죠. 착오 이한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에 대한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는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제3자는 아까 107, 108, 109, 110 똑같아. 당사자와 포괄 성격인 이의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죠. 다음에 3번에서 다른 제도와 경합해서 1. 취소와 해지의 경합. 요건 중요 표시하세요. 자주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요 판례는 뭐 그냥 매년 나와요. 매도인 갑이라 놓고 매도인 갑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출근나간다.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고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줄거놓고 그냥 읽어나갑니다.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 갑이한 계약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줄거세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짧게 줄거습니다.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짧게. 자, 갑이 매매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런 후라도 상대방 을에게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짧게.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일지라도 상대방은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7, 108, 109까지 봤어요. 107조.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 원칙은 뭐죠?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108조.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짰으니까 뭐죠? 무효. 착오는 취소인데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무슨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요. 이렇게 해서 내면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조금 쉬었다가 110조 사기로 가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